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학생 여러분. 장학팀에서는 매학년도 장학제도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2020학년도에는 안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장학제도 안내 영상에서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별 신청 팁,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 등을 안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학금을 받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학금들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해나가며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크게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과 학업 장려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이며 학업 장려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지원 범위 제한 없이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다 수혜하셨다면 학업 장려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목적에 따라 중복 지원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하실 때 어떤 성격의 장학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뒤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국가장학금 1, 2유형이 이 장학금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1학기 장학금의 경우는 전년도 11월, 2학기 장학금의 경우에는 수혜학년도 5월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은 21년 11월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 100년 장학금이 있습니다. 분야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1학기에 1학년 대상, 3학년 대상으로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근로 및 취창업 연계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업과 일, 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학업 장려비로 지원되는 국가근로 장학금은 매 학기 선발 진행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이 있는데요.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참고하면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매 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 신청 시 자동으로 통합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시 반드시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을 해야 소득분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2회에 하나여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복학생은 2차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전 학기에서 중복 지원이 발생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을 반드시 사전에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내장학금은 대표적으로 비전장학금, 백마성적 우수장학금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교내장학금에 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신청 시기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 교내장학금을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내장학금 신청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내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시고 매학기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놓치는 학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학기 장학 공지사항을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내장학금 간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두 가지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학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내장학금은 중복 수혜는 안 되지만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내장학금 수혜 계좌는 유세인트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수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1유형과 비전장학금은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가 가능한 소득분이라면 성적, 이수학기 등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전장학금도 수혜가 가능합니다.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장학금은 유세인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세인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장학금 신청서 또한 유세인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장학금별로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장학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국가장학금, 유세인트를 통해 신청하는 교내장학금 외에 다양한 교외장학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타 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약 2,300여 개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들은 선발 시기, 자격 요건이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기 위해서는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 장학금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은 장학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외 장학금 중 학교에서 추천을 진행하는 장학금이 있고 학생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학교 추천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시다면 장학생 모집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팀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상담과 신청서 작성 후 추천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께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우선 지급됩니다. 그리고 성적은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F학점은 영학점 취득으로 취득학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직전 학기에 교환학생 또는 인턴십,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전 과목 패스 또는 페일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사유로 전 과목 패스 또는 페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학기 성적으로 적용하여 선발됩니다. 그리고 선발된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은 사전 감면 또는 개인 계좌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중 휴학을 하는 경우 국가, 교내 장학금은 반환 처리됩니다. 그리고 복학 시에 다시 신청하시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백마 성적 우수 장학금에 한하여 복학 시로 2월이 가능합니다. 복학 시에 국가 장학금 반드시 신청 완료하셔야 백마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혜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종류와 신청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 지원 방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방지 제도란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 및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학업 장려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또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사례 1로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내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복 지원이 발생합니다. 이럴 땐 초과한 금액만큼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례 3을 보시면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초과한 만큼의 금액은 대학으로 반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이 발생하면 장학팀으로 연락 주시어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한국장학재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외부 장학금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학금들 중에 내가 수혜할 수 있는 장학금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로 들어가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혜 가능 장학금, 학자금 대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학금들 중 현재 모집 중인 것들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수혜 가능한 장학금들은 파악해 두셨다가 학교 홈페이지나 해당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장학금을 언제 받았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시죠? 유세인트 등록 장학 탭에 장학금 수혜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혜 학년도, 학기를 확인하고 장학금명 선발금액 지급 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 상태별로 구분이 되니 선발이 확정되면 지급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비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증명서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으신데요. 인터넷 증명 발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증명 발급을 들어가시면 장학금 지급 증명서, 미지급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양관 1층, 진리관 1층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부모님께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서 장학금 관련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수혜받으신 모든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반영됩니다. 연말전산 교육비 지원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장학제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숭실 생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